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보고 난 다음에 특히 그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 것.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이 아니냐, 왜 신느냐, 보증 속옷을 입은 것이 아니냐, 머리는 가짜냐, 진짜냐, 이런 유치하고 수준 낮은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두고 토론회의 품격, 보수의 품격을 잃었다,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송재TV에도 댓글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나무라십니다. 저까지 어떻게 이런 토론회가 괜찮았다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홍준표를 최고 점수를 주느냐, 그 다음에 송원재가 총기를 잃었다, 머리가 다 빠져서 이제 총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이들 비난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털이 없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든지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을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돼서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머리 없다라는 걸 비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말 토론회에서 하면 안 되죠.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가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품격이 떨어지고 이 홍준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잘 받아쳤습니다. 참 유치하다. 청년이 질문한 것 아닌 것 같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외모나 이런 것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합니까? 청년들의 개인주의, 서로 존중, 이건 지금 세대별로 지금의 청년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사람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큰 감정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한동훈이 잘 받아쳤고 이랬는데 이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도 홍준표는 합니다. 마음먹으면. 그런데 홍준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어제와 오늘 이 토론회 전체를 놓고 제가 홍준표를 1위로 하고 이 한동훈과 김문수를 2위로 했는데 점수 차이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가장 많이 바뀐 사람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가 굉장히 이번에 이 대선 후보 경선 이 판세를 잘 읽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게 4강으로 가고 2강으로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 전략적으로 지금 후보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한 언어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짚었어야 하는데 분명히 격조가 낮은 것이었고 제가 이 부분을 짚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이철우. 제가 이 부분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위 오늘 질이 좀 낮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한동훈 보고 왜 출마했느냐, 헌신하라, 출마하지 마라, 한동훈 들어 부끄럽다, 대통령 탄핵에 선동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어서 홍준표는 거의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가 가장 공격 수위는 낮았는데 이제 인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층에서 보면 오늘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나경원 지지층이 만약 이걸 본다면 나경원이 한동훈을 더 공격해야 한다. 지금은 나경원은 지금 4위에 드느냐 못 드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지션이 다른 거죠. 오늘 안철수, 나경원 서로 당을 떠나라 난리를 치는데 이제 이게 경우가 다른 것이죠. 이제 3강은 홍준표가 바뀐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말버릇이 바뀌고 그 나이에 바뀌겠습니까? 이제 이 경선의 전략을 읽는 거죠. 김문수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정치판에서 선거를 하면서 적어도 10가지 길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싸우는 길, 여기에서 10가지 가능성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결집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한덕수도 이제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한덕수가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1위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덕수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빅텐트는 안 됩니다. 빅텐트를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빅텐트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할 즈음에서 이재명을 제압해야 합니다. 박빙으로나마 이재명을 이기는 이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왜 이 경선에 들어서부터 바뀌었느냐.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김문수가 1위가 된다. 그러면 홍준표와 한동훈을 지지했던 이 지지자들의 90%가 김문수를 지지해 줘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전광훈, 김계리 지금 신당 만든다. 비난 못하는 이유가 저 지지층마저 끌어안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 이낙연까지 민주당에 있는 지금 반 이재명, 비이재명까지 끌어안아야 될 판에 전광훈, 김계리를 내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길,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죽음의 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홍준표의 이 인신공격을 오늘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요, 이게 지금 한동훈은 더 두드려 맞아도 된다. 앞으로 경선에서.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한동훈의 스타일이 다르고 홍준표, 김문수 다 다르죠. 그런데 일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의 지지층, 다 서로 지지층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서로 싸울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싸워야 합니다.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은 해야 하는데 이건 1등을 했다. 한덕수에 비해서 지지율이 형편없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한덕수로 가는 겁니다. 빅텐트의 주인공은 한덕수입니다. 이제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한동훈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한동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김문수를 1위를 줬고 오늘은 홍준표를 1위를 줬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훈을 1위를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 죽음의 조, 굉장했다, 저질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 뜯고 이렇게 지지율 10%라도 1등 해야겠다. 어차피 분열로 가더라도 내가 후보 되어야겠다. 라고 갔다면, 그렇게 갔다면 완전히 물고 뜯고 죽음의 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다 같이 죽는 것이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겁니다. 지지층이 보기에는 한동훈이 1위가 되어야 되고 홍준표가 1위가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후보들은 그 뒤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한동훈이 또 잘한 것은 더 저는 변해야 한다. 더 바뀌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잘한 것은 한동훈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인신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동훈은 정말 오늘 아니라 8명 다 통틀어도, 아니 우리 정치권을 다 통틀어도 한동훈만한 메시지 능력 싸움꾼은 없을 겁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한동훈을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겁니다. 더 두드려 맞아야 합니다. 이 역설적으로 아마 한동훈 지지자들은 앞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4강, 2강으로 가게 되면 아마 더 두드려 맞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죄송하다. 때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걸로 가야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순리가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홍준표, 김문수는 뭐 지금도 오늘도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열 면에서는 홍준표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홍준표는 압도적으로 자기가 이겨서 빅텐트는 홍준표 중심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지지율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때리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제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또 송은재 TV 이 시청자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후보들이 특히 3강 후보들이 4강이나 5강은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두드려 패고 뭐 서로 오늘 나경원, 안철수처럼 서로 당을 떠나라. 어떻게 해서든 4강으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기대하는 건 어렵고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이런 큰 그림, 이재명을 제압하러 가는 이 길에 이 경선이라는 게 뭐 죽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는 정말 받아들여줘야 한다. 이런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 특히 한동훈은 더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한동훈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가령 한동훈을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지지자, 김문수 지지자, 전광훈 지지자, 윤심, 나경원 지지자가 90%가 한동훈이 1위 후보가 되면 한동훈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송은재 TV의 댓글에도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이 제일 낫다. 한동훈 아니고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 지지자를 80%, 90% 끌어안지 않고서는 이재명과 싸울 수 없습니다. 에이, 기분 나쁘다. 내 뭐 투표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한동훈 앉아서 내가 옳지 않느냐. 계엄을 막았다. 지지자들을 보고 나에게로 와달라. 안 됩니다.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한동훈에게 욕을 하는 지지자에게 다가가서 그래도 이재명을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동훈이 밉더라도 이재명을 이겨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느냐라고 설득하고 애원해야 합니다. 뭐 홍준표,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준표, 김문수는 사실상 계엄과 이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의 주장으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논란될 것도 없습니다. 이 논란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경원이 그러지 않는 건 4강이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나경원도 만약 4강에 들고 나면 또 바뀔 겁니다. 이재명과 싸워야 하고 이재명과 싸움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국민의힘에서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을 보면 한덕수 더 나아가서 이재명과의 싸움까지 끝을 보면 제가 오늘 이 홍준표의 인신공격 질이 낮은 것이죠. 한동훈이 잘 받아쳤습니다. 또 뭐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 공격한 것이 그렇게 제 예상보다 수위가 높지 않았다. 별것 아니었다. 더한 것도 올 것이다, 앞으로. 2강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고 있다. 홍준표 그냥 있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한동훈은 굽혀야 합니다. 물론 자기의 소신은 밝혀야죠. 또 밝히지 않을 한동훈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 구도 싸움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안개 속, 지금 지지율이 전체로 보면 이 세 사람 지지율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조금 앞서고 이 세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동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똑같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똑같아서 전부가 지금 이 세 명은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상대편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판입니다. 나는 한동훈을 지지했다.
김문수가 1위 후보가 됐다. 에이, 투표 안 할란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10가지 전제 조건, 이 수많은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걸 이재명을 제압하는 이 험하고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 주인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홍준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홍준표 오늘 한동훈 공격, 정말 한동훈 지지층이 본다면 또 합리적인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화두는 싸워야 하는데 싸울 수 없답니다. 이 상대편의 지지자, 이 지지자들이 밉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이 돼서 투표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1위로 뽑힌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90%를. 이건 정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을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 어제 토론회 대단한 것입니다. 수준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정도는 뭐 이거 무슨 죽음의 조입니까? 더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또 4강이 열리고 2강이 열리면 또 판세는 급변하게 될 겁니다. 1위가 김문수 한 번 하고 홍준표 한 번 했는데 한동훈이 1위 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다 3명 다 뭐 대단한 내공을 가졌지 않습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